광명에는 조선 중기 명태상 이원익에 오리라는 호를 따서 지은 오리로가 있고, 저도 그 오리로를 주소로 갖고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국사를 그리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역사책에서 이원익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원익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임진왜란 시기에 선조의 시기와 원균의 보함으로 죽을 위기에 있던 이순신이 이원익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놀라웠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원익은 어떤 인물인 걸까요? 오리로 소화동 구간에 오리 이원익이 살던 집 관감당과 충현박물관, 그리고 이원익의 영정을 모신 오리영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5월 17일 오리영후에서 이원익 영후 참배 헌화식을 시작으로 18일 토요일에는 사궤장 기로연 퍼레이드와 재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철산역에 위치한 인생 플러스 센터에서 광명 시민체육관 구간 퍼레이드 함께 하시죠. 조선시대에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두어서 관직에 있는 나이든 신하에게 경로의 뜻을 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예로웠던 것은 궤장을 하사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궤장 제도인데요.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많은 관원을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관직이 일품에 이르고 나이가 70세가 넘는 신하가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할 때 국왕이 그 청을 허락하지 않고 궤장을 하사하여 관직에 머물게 했던 제도입니다. 궤장이라 함은 의자인 궤와 지팡이인 장을 뜻하는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의지할 수 있게 예우해서 국정 운영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책인데 오리 이원익은 77세에 궤장을 하사받게 됩니다. 오늘 행사는 이원익에게 사궤장을 하사하는 사궤장연을 재현하고 정이품의 벼슬을 지낸 70세 이상의 문과 출신 관원을 위해서 단추를 베푸는 기로연을 함께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현세자빈 민의빈 강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이원익은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되는데 민의빈 강씨와 동시대에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원익 대감님 오십니다. 이원익 하면 따라오는 말이 청백리입니다. 우리 문화재 또한 이원익 선생의 청백리 사상을 기리는 시민문화재라는 타이틀이 붙었고요. 청백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고 올곧고 깨끗한 관리라는 뜻이고 관직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 근검, 근면성, 도덕성, 경효, 인의 등의 덕목을 두루 갖춘 성리학적인 전인에 부합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원익은 영의정을 5번이나 지냈음에도 집은 2억한짜리 오막살이 초가였고 퇴관 후에는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먹을 수 없을 정도로 청빈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원익 대감을 위한 사궤장 기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승진은 교서를 낭독하라. 예, 마마. 왕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어진이를 높이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은 조정이 마땅히 나서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를 갖추고 의대를 더해주는 것은 나라에서 행하는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 특별한 것을 하사하여
나라의 대들보인 이원익 대감을 우대하고자 한다. 경이 실천하였던 효와 우애는 하늘에 그 근본이 있고 힘차게 썼던 문장은 세상을 다스렸다. 오랜 시간 함께한 신하가 나이가 차 힘이 다하여 집에 남아 궁궐을 쳐다보고 홀로 남았으나 큰일이 있으면 내가 의견을 묻고 의논할 일이 반드시 생길 터이니 시초와 거북이의 선견을 그대에게 기대하노라. 나이 70이 넘었으니 체력이 달려 어찌 예를 차릴 수 있으며 노공이 조정에 들어와서 종일토록 어찌 나를 보필할 수 있겠는가. 석훈이 집에 돌아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할 격 마땅히 원로를 편히 쉬게 하는 법을 받들어 덕을 소중하게 여김을 드러낼지어다. 주나라 왕실의 옛 제도에는 의자를 국빈에게 두었으며 한 배에 남긴 법에는 80 넘긴 원로에게 지팡이를 하사하였다. 이것은 출입할 적에 짚고 다니면서 넘어지면 부축하고 위험하면 지탱하기 바라고 앉고 누울 적에 기대어 정신과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의자와 지팡이를 두는 것이다. 나이와 위치가 이 천하에 경과 같이 높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경이 곧 나라이거늘 경의 대접에 어찌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오히려 충성과 지혜를 다하여 청강에 보답하였기 때문에 이를 가르쳐서 보이노니 짐의 뜻을 모두 알 것이라 생각하노라. 이원익에게 청백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소박하고 단조로워서 과장이나 과시할 줄을 몰랐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정의감이 투철하여 업적은 더 대단했습니다. 당시 공부만 한 문관으로서는 드물게 뛰어난 실무적 능력과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근면하고 민첩했는데 황해도 도사 시절에는 군적 즉 병적 기록부에 착오를 찾아내고 시정해서 이율곡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1587년 황해도 안주에서 목사를 근무할 때는 누에를 틀 줄 몰랐던 안주 지방의 농상 즉 농사일과 뽕나무를 가꾸어 누에를 치도록 하여 백성들이 굶어 죽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원익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념과 원칙을 굳게 지킨 인물이었습니다. 1597년 4월 이순신은 선주의 시기와 원균의 모함을 받고 한 달 가까이 투옥된 상태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당시 선조는 이순신을 죽일 작정을 하고 있었고 200여 명의 무무백관 모든 신하가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선조에게 동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순신과 교분이 두터운 유성룡마저 공은 공, 사는 사라며 무무백관들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때 영의정 겸 도채찰사로서 국가 비상사태 시 직무총사령관이었던 이원익은 엄영으로 전시상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원익은 선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께서 전시 중에 신을 패하지 못하는 것처럼 신 또한 전쟁 중에 삼도 수군 통제인 이순신을 해임하지 못하옵니다. 선조와 문무백관이 아무리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고 외쳐도 도채찰사인 이원익의 승낙 없이는 선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 이순신은 명랑해전,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마마, 사궤장이 준비되었사옵니다. 그렇지. 이 오랜 세월 동안 짐과 이 나라를 위해 아주 많은 업적을 쌓은 영의종 이원익 경에게 대자를 내리도록 하라.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일이 좋은 날 풍악이 빠지면 서운하지 않겠느냐? 예, 마마. 자, 악공들은
유초신지곡 중 염타군을 연주하도록 하라. 자, 일이 좋은 날 풍악만 있는 것도 서운한 일. 왕비, 뭐 원하는 것이 있어? 신라 시대 이후로 처용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은 역신을 물리치는 부적으로 쓰였다 하니 쳐보시면 어떠하실런지요. 아, 그래, 처용무라. 보자꾸나, 얘 마마. 처용무를 시작하라.
마마,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 좌의정과 우의정 그리고 이조판서 대감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 좋소. 그럼 낭독해 주시오. 백성들은 평화로움을 기대하고 평연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자와 직방이는 특별한 은총에서 내려진다. 깃발은 정연을 빛나게 하였다. 하늘에서 내려준 복을 충분하게 받았으니 땅에 다니는 신선들을 기뻐해보린다. 이번엔 우의정 씨는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영의정이 왕비를 돕던 그날은 난 것이 다시 만나든 왜 일어나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만나 왕을 붙이라고 세상의 예우를 받으며 백관들의 앞에 서 있네. 신수성찬이 임금으로부터 하사되어 성대한 잔치가 화려하게 베풀어졌다. 서원에서 백성의 뜻을 맞이하고 마을에는 시선이 앉아있네. 의자와 지팡이의 하사를 영광되이 받고 임금께서 내린 글을 낭독 전하고 듣는다. 마마, 이번엔 이조판서 오윤경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왕위에 올라 수나라를 다시 일으키려 하던 날 선비들이 힘을 모아 낙양에서 일어서던 해 너그러운 일을 숭상하는 그 서열 반열에
으뜸이었고 나이를 숭배하는 길기에 전에는 없었는데 의자와 지팡이에 깊은 은이 얽혀있고 관청에서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높은 관리들에서는 골목을 메웠고 오늘 찬 귀한 손님들은 신선처럼 보여들었다. 부인이 성은에 보답하자 합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역사의 임금이 즉위한 해를 기록한다. 헤아릴 수 없는 미묘한 한턱은 안팎에 들리고 성스러운 국가는 과거와 미래에 으뜸간다. 덕 높은 사람들을 불러 팔각정에 두고 뛰어난 제주꾼들을 맞아 잔치에 앉혔다. 천박한 자질이 여러 선비에 낀 것 부끄럽고 더러운 자치가 무려 신선을 더럽혔다. 선비의 청혼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놀라는 마음으로 임금의 보고를 받아 들었네. 의자와 지팡이에 임금의 술을 같이 겸하였고 가는 빗소리에 관여를 뒤섞었다. 지혜도 자세에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 정연히 앉아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 신하 중에 못난 것이 임금께서 주신 영광은 일대에서 으뜸을 차지하였네. 온갖 생각을 다 쏟아서 일편단심 편치 않기를 맹세하오. 힘을 다해도 그 은혜 갖기 어려우니 몸뚱이 엎어지고 자빠지도록 놓아두리라. 내가 그대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알아주시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해서 내 옆에서 나를 보필해 주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것으로 이원희 대감을 위한 사계장 기로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다. 이제 앞으로 백성들과 마음껏 마시고 즐기도록 하자. 예. 이제 백성들도 응복할 수 있도록 술과 음식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1992년) 광명문화원이 개원하며 열기 시작한 광명의 32회 오리문화제를 함께하며 알아본 오리 이원익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리 이원익을 알고 기억하고
그의 신념에 따른 행동을 사색하여 현대에 맞게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